네, 안녕하십니까. 아라캐스트 윤성민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관리자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해볼까 해요. 병원마다 사실 원하는 병원의 어떤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채용을 할 때는 적합한 인재를 채용한다고 하는 것처럼 그 병원이 원하는 인재상, 그 병원이 원하는 미션과 비전에 맞는 인재를 뽑기 때문에 어떤 관리자가 정말 적합한 관리자는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관리자로서 정말 적합하지 않는 사람들만 우리가 좀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적합하지 않은 관리자에 대한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관리자들은 이제 저희 채용팀에서 너무 많이 이제 면접을 보잖아요. 특히 관리자를 뽑는 게 매우 중요해요. 원장님들이 리더십이 잘 갖춰져 있고 경영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오히려 관리자를 좀 잘못 뽑아도 그 조직이 돌아갑니다. 왜냐면 이제 리더십을 통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경영 능력이 오히려 없거나 또 경험이 부재한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관리자를 잘 뽑아야지만 이 병원이 잘 돌아가요. 그리고 빨리 성공 궤도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자를 뽑는 게 너무나 그런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 원장님들이 개원할 때 엄청난 경영에 대한 경험을 해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따라서 제가 매번 관리자를 잘 뽑으라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보통 이제 관리자를 이제 원장님들이 뽑고 나서 이제 어떤가요? 라고 물어볼 때나 아니면은 보통 안 되는 병원들 저희가 방문해서 관리자를 만나보면 정말 이제 관리자로서 부적합한 유형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관리자들이 역량이 너무 부재할 경우예요. 사실 관리자라는 역할은 뭐여야 되죠? 원장님들이 대부분 진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장님들이 진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직원들하고의 소통이라든지 전체 경영을 해나가는데 시간적 한계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 병원 관리자는 관리자가 경영에 대한 역할을 상당히 많이 수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관리자가 엄청 스마트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보통 병원 관리자들 보면은 스마트한 관리자가 아니라 매우 역량이 부재한 관리자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관리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원장님들이 대부분 저희 관리자는 충성도가 매우 높습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엄청 충성을 잘합니다. 그런 관리자는 사실 스마트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부류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자기 역량이 뛰어나면 문제를 해결하고 또 어떤 병원의 그 비전을 이뤄내기 위해서 어떠한 성과, 동기부여를 주고 직원들을 움직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이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영에 대한 그런 이해가 그리고 경험과 학습이 없는 관리자들은 그냥 일을 시키는 일만 합니다. 원장님들이 낸 오도만 아주 충성적으로 잘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일반 밑에 직원, 아래 직원들은 이제 시키는 것만 잘해도 상관이 없죠. 그런데 관리자는 상당히 중요한 포션이 경영을 좀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능력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런 직원들이 밑에 뭔가 스태프들이 뛰어나고 이런 직원들이 오면은 오히려 그런 뛰어난 병원을 위해서 어떤 새로운 행동을 하거나 어떤 아이디어를 내거나 더 좋은 행동을 하는 거를 오히려 방해한다는 거죠. 못하게 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국은 멍청한 관리자가 위에 있으면은 스마트한 직원들은 무조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들한테 정말 위험한 건 뭐냐? 멍청한 관리자 한 명이 있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 멍청한 관리자 때문에 정말 병원에 있어야 될 스마트한 관리자들이 밑에 직원들이 다 나가는 경우, 그럼 결국 뭐만 남습니까? 말 잘 듣고 그리고 어떤 문제 해결 능력도 없고 역량이 부재한 직원들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이 병원이 잘 돌아갈 수가 없겠죠. 따라서 그냥 원장님들한테 충성도를 잘 보이고 정말 충성만 잘한다 이렇게 보인다? 그러면은 한번 경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관리자들 평가할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 해결 역량을 봐요. 보통 병원 관리자들이 되게 좁게 한 분야만 좀 아는데 나머지 분야는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요 분야 자기 직무 베이스에서 진료하는 자기 파트 요만큼만 아는데 또 되게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환경 변화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 보니까 10년 전, 20년 전 얘기 갖고 아직도 그 방식대로 그냥 울고 먹으면서 꾸역꾸역 급여받으려고 하는 관리자들도 매우 많습니다. 이런 경우 변화에 따라 우리가 이제 변화에 따라 새로운 역량이 들어오고 변화에 생존해 가야 되는데 최근 의료가 이러한 변화의 모습들이 많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사실 의료가 되게 보수 환경이었고 변화가 부족했다면 최근에는 이제 경쟁도 해야 되고요. 또 서비스도 아주 잘 해야 되고요. 이런 새로운 경쟁 문화에 들어와 있는데도 아직 옛날 방식의 그거에 머물러 있는 관리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럴 경우는 정말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관리자를 잘 뽑으면요, 원장님들, 리더들이 엄청 편합니다. 왜냐면 리더들이 대부분 다 진료에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리더가 진료에 들어가 있어도 조직이 순조롭게 돌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동력과 힘은 관리자를 아주 잘 뽑아야 되고요. 관리자한테 인파먼트를 주고 관리자가 그 부분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잘 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형의 어떠한 스마트하지 않은 관리자들은 오히려 매니지먼트를 망하게 하는 경우가 아니라 오히려 직원들이 나가게 하니 그게 문제죠. 따라서 원장님들이 지금 관리자가 어떤지도 파악해 보시고요. 관리자를 뽑는다면 정말 관리자만큼은 정말로 스마트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만난 병원들 관리자들 만나면서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원장님들한테 가이드를 줬어요. 이런 관리자로는 절대 스마트한 조직을 못 만드느니 이제 피드백을 계속 주고 개선이 없으면은 이제 나갈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가이드를 줬는데 원장님들 대부분 이 관리자들 충성도가 매우 높습니다. 말을 잘 듣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서 나가면 조직이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이런 피드백을 제가 받다 보니 너무 답답해서 오늘 제가 관리자로서 정말 적합하지 않은 한 가지 부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